자, 90번은 주택법엔 주택건설 절차입니다. 가장 바른 설명 물어봤습니다. 가장 바른 설명. 주택법상 우리가 이번 이제 사업계획 승인 파트가 많이 바뀌었죠. 사업계획 승인 파트가 우선 사업 계획 승인에서 첫째 뭐가 대상이 바뀌었고요. 두 번째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다소 바뀌었고, 세 번째 공사 착수 기간이 바뀌었죠.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주택과 대지로 나눠서, 주택은 다시 단독과 공동으로, 그러죠? 단독은 얼마? 30호, 공동은 30세대 이상이 기준이죠. 그런데 단독이 얼마? 50호, 공동이 50세대 이상인 경우들이 있죠.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원래는 30호니까 29호 29세대 미만은 건축허하고 그 이상 30세대 30호 이상은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입니다. 근데 50호 단독주택 50호 두 가지 있죠. 첫째 뭐다?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를 개별 필지로 분할받지 않고 어떻게? 일단의 토지로 이렇게 공급받은 경우, 거기다 단독주택 건축하는 경우는 이때는 50호가 적용됩니다. 50호. 개별 필지로 분할받지 않고 일단의 토지로 공급받아서 거기다 단독주택 건축하는 경우. 두 번째는 뭐다? 한옥입니다. 한옥은 50호 이상입니다. 두 번째, 공동주택은 30세대인데 50세대 이상인 경우가 있죠. 첫째 아까 뭐다? 도시형 생활주택 가운데 무슨 주택? 단지형 연립과 단지형 다세대 주택으로서 전용 면적이 얼마? 30제곱미터 이상이고 진입 도로 폭이 6m 이상인 경우 하나. 또 하나 뭐다? 정비사업 있죠. 아까 정비사업 중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있죠.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계량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계량방식. 그리고 주거환경관리사업 있죠.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건설된 공동주택, 이때는 50세대 이상입니다. 자, 첫째 뭐라고?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주택인데, 이때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냥 얘기하면 안 돼. 주거환경 개선사업 중 무슨 방식? 계량방식. 그리고 주거환경관리사업, 여기서 건설된 공동주택은 50세대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 받습니다. 됐죠? 대지는 얼마? 대지는 1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1만 제곱미터 이상. 이건 전부 다 어떤 기준? 1회 기준입니다. 1년이 아니고 (30호) 30세대 단 에버리지로 50호 50세대. 그 다음 승인권자는 여기에 국가라든가 또 누구? LH 공사일 때 누가? 국장입니다. 여기에 지방공사는 빠져요. 지방공사는 아니라고요. 두 번째는 대지 면적에 따라서 다르죠. 대지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하고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나눠서, 10만 이상은 누구? 시 도지사, 누구? 대도시 시장이고, 10만 미만일 때 누구? 특별 시장, 광역 시장. 그 다음에 여기에 특별 자치 시장이 이번에 추가됐죠. 없었잖아요. 특별 자치 도지사, 그리고 누구? 시장 군수. 이렇게 특별자치시장이 이번에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 딱 맞지게.
그 다음 공사 착수기간이 전에 3년에서 몇 년으로? 5년 이내로 개정됐습니다. 5년 이내. 단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얼마?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위반 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여기도 단지별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경우는 단지가 5년을 공사 착공해야 되고, 공구 있죠. 공구별로 만약에 어떻습니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그러면 최초 공구는 5년이네요. 최초 공구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5년의 공사 여기서 착공해야 되고요. 그 다음 공구부터는 최초의 공사 착수일 있죠. 최초의 공사 착공일로부터 얼마이네? 2년이네입니다. 2년이네. 최초 공구만 5년 이내고 그 다음부터는 다 최초 공구의 공사 착공일로부터 2년 이내 공사에 착공하면 됩니다. 자, 요거 이 사업계획 승인 대상 승인권자 공사 착수기간 이거 바뀌었네요. 잘 기억하시고, 역시 개정자료에 다 지금 제가 떠났어요. 자, 문제 갑니다. 90번 바른 설명 물어봤어요. 1번 30호 이상인 한옥을 건설하는 사업 주체는 해당 대지 면적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특별시장, 광시장, 특별자치장, 특별자치 도지사 또는 시장 구석에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시도에서 대도시 시장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된다. 맞나요? 한옥이니까 얼마야 돼? 50호 이상이 되지. 한옥이니까 50호. 그 다음 2번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 있죠? 정비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주거환경 관리사업으로 건설된 공동주택은 50세대 이상인 경우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된다. 맞지? 틀려? 틀렸죠. 주거환경 개선사업 중 계량방식. 세 번째 국가 한국토지대공사 지방공사가 사업을 한다면 국토교통부 장관 맞나요? 지방공사 빠져야 되지. 네 번째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날부터 3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려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사업계획 승인도 시행하지 않았거나 기간에 착수하지 않았을 땐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3년이 아니고 5년입니다. 5번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주택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호수구청이나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 사용검사입니다. 사용검사권자는 시장호수구청장입니다. 사용검사권자는 시장호수구청장인데 여기 보세요. 국가 LH공사 사업을 했죠. 이때 누가? 국장이 사업계획 승인했죠. 이때는 국장입니다. 국장이 사용검사권자입니다. 그래서 5번은 사용검사권자.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 4번. 맞는 것은 맞는 거 5번. 맞는 거 5번 되겠습니다. 5번. 자, 바뀐 내용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91번 91번 공급질서 교란행위죠. 자,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 공급 질서 교란 금지입니다. 공급질서 교란 금지라는 건 뭐냐? 여기서 양도가 금지되는 뭐를? 증서라든가 지위를 뭐 하는 거야? 양도, 양수, 알선, 광고까지입니다. 단 뭐는 제된다? 상속과 저당부 설정을 줘야 됩니다. 문제는 양도 행위를 했을 때 어떻게 되냐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위반시 조치죠. 위반시 조치. 첫째, 만약 청약 통장 등을 양도해가지고 처리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첫째 뭐야? 사전적으로는 지위를 무효화시킨다. 청약 통장을 양도했다. 그럼 지위를 무효화시킨다. 아, 그리고 여러분 또 아시죠? 청약 통장이 종료 몇 가지, 입주자 저축이 몇 가지 있다? 입주자 저축은 다 없어지고
주택청약 종합저축 하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입주자 저축이라 하면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의미한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의미한다. 7월 1일부로 개정된 거. 자, 그래서 이걸 만약에 사전적으로 이걸 알았으면 지위를 무효화시켜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미 이것을 이용해서 주택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면 계약은 당연 무효가 아니고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미 주택을 공급 받아버렸으면 어떻게 한다? 주택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뭐 한다? 환매가 가능합니다. 네 번째, 주택 가격을 지급했어 또는 줘도 안 받아. 그때는 법원에 공탁하죠. 그리고 그때 뭐라고 한다? 방패라고 한다 그랬죠. 퇴거 명령을 할 수 있다. 그럼 방패 주고 어디로 가야 된다? 더 큰 집으로 옮긴다고 그랬죠. 더 큰 집은 몇 년? 3년 이하 징역 3천만의 벌금, 3년 이하 징역 벌금, 요겁니다. 자, 요거 하고 요거 기억하시 바랍니다. 올바르지 않은 거 1번 입주자 저축증서죠. 입주자 저축증서, 주택 상환 사채 등을 양도를 알선하는 행위는 주택공급세적 결혼에 해당된다. 다만 상속이나 저당권 설치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좋습니다. 다른 사람의 입주자 저축증서를 이용하여 공급신청을 한 경우 당연히 공급신청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답니다. 3번 사업주체 주택공급세서 결혼행위를 통해 주택을 취득한 자에게 주택 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그 주택을 환매할 수 있죠. 4번 사업주체가 주택공급세서 결혼행위에 의하여 공급받은 주택의 매수인에게 주택 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한 입주자에게 퇴거를 명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세서 결혼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의 벌금이 아니고 3년 3천만 원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년 3천만 원, 3년 3천만 원. 주택법에서 3년 3천만 원 딱 두 개 나옵니다. 공업질서 교란행위하고 전매 금지 규정 위반, 전매 금지 규정 위반, 요것만 3년 3천만 원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2년 2천만 원입니다. 국토개법에서 3년 3천만 원, 거기도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용도구역, 용도구역 안에서 행위자하고 또 개발행위 허가 위반, 국토개법 56조 개발행위 허가 있죠. 여기에만 되면 3년 3천, 또 두 가지. 나머지는 대부분 2년 2천만 원이죠. 다만 토지를 허가군에서 허가지를 위반했을 때 형벌이 어떻게 된다고요? 2년 이하의 징역, 2년 이하의 징역, 개별 공시지가의 30% 이하의 벌금입니다. 2년 이하의 징역, 개별 공시지가의 30% 이하의 벌금,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틀린 것은 5번 되겠습니다. 92번 주택법상 하자보수 절차입니다. 하자보수도 하나 바뀌었죠. 저는 하자보수를 갖다 요구하게 되면 며칠 이내? 3일 이내 했잖아요. 지금은 며칠로? 15일로 개정이 됐죠. 옳지 못한 1번 하자보수 기간 내 공동주택 등의 하자가 발생한 때는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 관리단 등은 사업주체에 대해서 그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가 하자보수 요구를 받는 분 얼마네? 15일 이내 하자를 보수하나 보수 일정을 명시한 하자보수 계획을 입주자 대표 등에 통보해야 됩니다. 15일입니다. 15일 하자 보수해야 된다가 아닙니다. 하거나 보수 일정을 통보해 주면 됩니다. 3번 입주자 대표 등이 보수를 요구한 하자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사업주체는 입주자 대표 등과 협의하여 일정한 자격 요구를 갖춘 자에게 하자보수 여부 판정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4번 지방 공사인 사업주체는 공사비의 3%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예치한다. 자, 여러분 사업주체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순공사비의 3%를 어디다가 사용검사권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사용검사권자 명의로 예치해야 됩니다. 사용검사권자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사용검사권자 명의로 예치해야 돼. 그랬다가 나중에 입주자 대표회가 구성되면 명의를 입주자 대표회로 바꿔줍니다. 이때 하자보수 보증금을 3% 정도 예치했다가
나중에 하자보수 기간이 종료되면 돌려줍니다. 돌려주는데 어떻게? 한꺼번에 돌려주는 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반환합니다. 순차적으로. 그런데 누구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는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사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습니다. 국가, 지방자치, 공사는 예치하지 않는다. 기억하세요. 국가, 지방자치, 공사. 자, 그래서 지방공사는 예치해야 된다. 잘못됐죠? 5번 입주자 대표 등 일정한 경우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직접 보수하는 제3자의 보수하게 할 수 있다. 좋죠? 보수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 되겠습니다. 93번은 주택법상 이번에 새로 나온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입니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바르지 못한 설명. 이것도 우리 주택법에서 새로 등장한 개념이죠.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바르지 못한 설명. 1번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를 하되 그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해서 구분 소유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는 주택입니다. 그럼 공동주택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해서 사용하죠. 32평 아파트를 분양받아 가지고 세대로 분리해가지고 두 세대 사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어때요? 구분 소유는 인정을 안 해. 세대권은 하나야. 이런 의미입니다. 2번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 현관, 욕실, 부엌, 현관을 설치해야 됩니다. 3번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은 주거 전용 면적 얼마? 14제곱미터 이상이 됩니다. 여러분 도시형 생활주택은 원누명이 있죠. 원누명이 14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얘기를 했죠. 여기는 상한선은 없습니다. 그냥 14제곱미터 이상이면 됩니다. 4번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주택단지 공동주택 전체 호수의 얼마? 3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5번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과 관련하여 주택건설 기준 등을 적용하는 경우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세대수는 그 구분된 공간만큼의 세대로 산정한다가 아니라 한 세대로 봅니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한 세대로 본다. 자, 그래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새로 나온 개념, 그러나 여기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주택법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택법에서 이번에 조합 문제, 리모델링 문제, 또 분양가 상한제 문제, 분양가 상한제, 또 아까 저당권 설정된 제한 규정, 제한 규제라든가 이런 내용 좀 잘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4번부터 농지법인데 농지법에서는 두 문제가 나온다고 그랬죠. 근데 농지법은 웬만하면 이제 다 맞추죠. 네, 농지법 두 문제는 다 맞추는 전략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농지법에서 한 문제는 거의 뭐가 나온다? 농지 전용이 나온다. 농지 전용. 그럼 농지 전용 허가, 신고, 협의, 거기 뭐예요? 타용도, 일시사용, 그리고 농지 보전 부담금, 여기까지 농지 전용 파트야. 이 전용 파트에서 거의 한 문제가 지금까지 거의 출제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이 바뀌었죠. 농지 타용 일시사용 기간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요거 좀 유의하시면 됩니다. 그럼 1번 94번 농지의 개념은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농지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은, 자, 농작물 경제하는 단연성 식물 재배지로 이용하는 토지나 농작물 경적지죠. 단연성 식물 재배지죠. 농지 계량시설인 양수시설, 수로 제방부지, 농지 계량시설 부지죠. 농지입니다. 농작물 경작이 이용되고 있는 토지에 설치한 농축산물 생산시설에서 고정시 원실, 비닐하우스, 부속시설 부지, 이게 농지 뭐예요? 농축산물 생산시설 부지죠. 대표로 축사라든가 농막 같은 거, 비닐하우스. 지목이 전답 과손이 아닌 토지가 농작물 경제나 단연성 식물 재배를 계속 이용해 3년 이상인 거. 지목은 전답 과손이 아니죠. 3년 이상 경작했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사실상 농지. 사실상 농지라고 합니다. 4번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형질을 변경해서 단연성 식물을 재배했으면 농지죠. 그러나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형질 변경하지 않고 거기다 밤나무 감나무 심어서 재배하고 있다가 농지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5번 조경 관상용 수목이나 묘목 있죠. 조경용 수목, 관상용 수목이나 묘목을 판매 목적일 때는 농지지만 비판매 목적일 때는 농지가 아니죠.
그래서 비판매 조경 목적을 재배하고 있는 토지, 농지가 아닙니다. 또 지목이 답이야. 답인 토지를 농작물 경작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고 있지 않은 토지, 이건 뭐야? 자 보세요. 지목이 전답 과손이야. 지목이 전답 과손이야. 농작물 경작 이용하고 있어. 다시, 지목이 전답 과손이 아니야. 아닌데 농작물 경작이 하고 이용하고 있어. 이때 3년 이상 경작했으면 농지, 3년 미만 경작했으면 농지 아니죠. 지목이 전답 과손이야. 인데 농작물 경작을 하고 있으면 3년 미만이든 3년 이상이든 무조건 농지야. 근데 지목이 전답 과손이면서 농작물 경작을 안 하고 있어. 지목이 전답 과손 농작물 경작을 안 하고 있다. 이건 뭐예요? 이건 둘로 나눠야 돼. 둘로 나눠서 일시적 미경작이면 농지로 봅니다. 일시적 미경작이면 농지를 보고, 장기간 미경작이거나 누가 보더라도 농지로 볼 수 없는 상황, 예를 들면 지목이 전답 과수인데 거기다가 주택이 건축됐다, 이런 경우는 농지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목이 전답 과수원일 때는 농작물 경작이 이용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무조건 농지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일시적 미경작이면 그거 뭐로 본다? 농지로 본다. 기억하세요. 농지로. 그냥 뒤에 일시적 미경작이 뒤에는 농지죠. 앞에는 비판매 목적 농지가 아니죠. 일부러 두 개를 같이 기억하러 같이 집어넣은 겁니다. 거기 농지인 거 농지가 아닌 거, 요 개념은 좀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농지 소유 상한이죠. 농지 소유 상한. 자 여러분, 우리 농지법은 농지에 관해서 농업인의 농지 소유 상한 규정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없고, 크게 특별 규정 세 가지 있죠. 주말 체험 용도 얼마? 1000제곱미터 미만. 그 다음에 장기 영농자, 그렇죠? 이농, 장기 영농자 이농하고 농지를 상속받아 자기 농업경에 이용하지 않을 때 얼마? 1만 제곱미터 이하까지입니다. 1만 제곱미터 이하. 그럼 나머지는 처분해야 되죠. 그런데 1만 제곱미터 초과, 1만 제곱미터 초과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그랬죠. 어떻게 하면 가능하죠? 그 1만 제곱미터 초과는 농지를 한국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해서 한국 농어촌공사 제3자에게 임대하는 조건으로 초과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기억하세요. 자 문제 갑니다. 옳지 못한 1번. 농업인의 농지 소유 상한에 대하여 현행 농지법은 일반적 제한 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 그렇죠? 2번. 주말 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는 세대원 전월 기준으로 1,000제곱미터 미만의 소유가 가능하다. 주말 체험 영농 목적 세대원 전원이죠. 1,0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3번. 농지를 상속받아 농업 경영을 하는 경우죠. 농지를 상속받아 농업 경영 하는 경우는 소유상한 적용받지 않죠. 8년 이상 농업 경영하는 자 이농하는 경우는 1만 제곱미터 이하 소유가 가능하다. 좋죠. 위반 시 사유 발생하는 것부터 얼마나? 1년 이내 무슨 농지를? 초과 농지를 처분해야 됩니다. 해당 농지가 아닙니다. 초과 농지를 처분해야 돼요. 만약 처분하지 않게 되면 시장 후 소유권 농지 소유자에서 6개월 이내에 그 농지의 처분 명령을 하여야 된다. 농지 처분 명령이죠. 맞아요? 맞아요? (6개월) 이내에 처분 명령을 하는 게 아니야. 6개월 이내에 처분 명령하라는 얘기 아니고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것을 명한다. 그러죠?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처분해라 이 말이지 6개월 이내에 처분 명령하라는 얘기 아니라고요.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정답이 몇 번? 5번. 96번. 농업진흥적 물어보고 있죠. 농업진흥적. 자, 여러분 누구야? 농업진흥적 하면 어떻습니까?
계란을 떠올리라고 했습니다. 계란의 노른자, 계란의 흰자. 그러면 계란 밖에 있는 땅은 뭐가 된다? 이게 농업진흥지역이고, 이게 농업진흥 지역 외농지가 되는 거죠. 농업진흥지 외농지. 이건 주로 뭐라고 그랬어요? 답이라고 그랬고, 이건 주로 뭐다? 전이라고 그랬죠. 이건 목적이 뭐야? 보전 목적이고, 이건 목적이 뭡니까? 보전 플러스 개발입니다. 보전 플러스 개발. 이건 누가 지정해요? 시 도지사가 지정을 합니다. 누구의 승인을 받아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뭘 받아서? 승인을 받아서. 어디다 지정합니까? 첫째, 농림지역. 두 번째, 자연환경 보전지역. 세 번째, 관리지역. 네 번째, 도시지역 가운데 녹지지역. 단 어디는 안 된다? 특별시는 안 됩니다. 특별시는 안 돼요. 자, 계란은 노른자와 흰자가 넣어진다고 했죠. 이게 뭐다? 농업 진흥 구역이고요. 계란의 흰자가 뭐다? 농업 보호 구역이잖아. 농업 보호구역. 여기는 어디에? 농업 생산과 관련된 것이고, 여기는 농업진흥구역에 보호하고 관련된다고 그랬죠. 여기서 특히 여러분 이 농업보호구역 내에서 행위제한 이걸 좀 기억하셔야 할 거예요. 농업보호구역 내에서 행위제한. 왜? 여기는 이미 개발도 가능하고, 여기는 오직 농업 생산밖에 못하죠. 출제될 수 있는 건 주로 여기입니다. 농업보호구역 내에서 농업보호구역 내에서 무엇을 할 수 있냐는가. 자, 아까 한필지 농지가 진흥구역과 보호구역을 쳤다. 행위자는 어디 한다? 각각 진흥구역이 330 못 된다? 전체에다 보호구역 적용한다. 요겁니다. 자, 문제 갑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시도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의 승인을 얻어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며, 이 경우 녹지지역이거나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승인 전 국토교통부 사전에 협의해야 된다. 여기 보세요. 여기서 농림축산식품부장 승인을 받는다고 그랬죠. 근데 농림축산식품부장이 승인하기 전에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뭐한다? 협의합니다. 어딜 때? 여기가 녹지적인 경우 어디? 계획관리자. 계획. 녹지역과 계획관리자. 왜냐? 녹지역은 도시적이고 계획관리는 도시에 준하는 적이죠. 이런 적. 2번, 농업진흥 농업진흥구역과 보호구역으로 구분하죠. 3번, 보호구역은 용손학부 수질 보존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으로서 농민의 생활 여건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에서 부지 얼마? 3,000제곱미터 미만인 제1종, 제2종 근린사슬에 설치 가능하다. 보세요. 이 안에서 가능한 거 크게 세 가지는 좀 기억하자고 했죠. 농업보호구역. 보세요. 하나, 둘, 셋. 농업보호구역. 보세요. 여기 1번입니다. 여기 2번입니다. 여기가 3번입니다. 규제가 어디에 제일 강해? 진흥구역이 제일 강하죠. 그 다음 보호구역, 그 다음 진흥구역 외적이죠. 첫째 1번입니다. 보세요. 진흥구역 안에서 가능한 것은 보호구역에서 당연하게 가능하죠. 두 번째는 뭐다? 농업인의 뭐야? 소득 증대사업. 세 번째, 농업인의 생활
여건 개선사업, 소득 증대 사업과 생활 여건 개선 사업 가능하다. 요거 세 가지만 기억합니다. 첫째, 3,000 제곱미터 미만에 뭐죠? 주말농. 2만 제곱미터 미만에 뭐예요? 관광농원. 또 뭐야? 태양 에너지, 태양 에너지 발전 설비 같은 거죠. 태양 에너지 발전 설비 같은 거. 요게 서로 추가되죠. 태양 에너지 발전 설비 같은 거. 요게 서로 추가됐고요. 농민의 생활 여건 개선 사업. 농민의 생활 여건 개선이죠. 첫째, 1,000 제곱미터 미만에 보세요. 1,000 제곱미터 미만에 첫째, 단독주택 가능하죠. 1종 근생 가능하죠. 2종 근생 가능하죠. 근데 2종 근생 중에서 안 되는 게 네 가지 있다고 그랬죠. 일반 음식점, 그죠? 단란 주점, 노래 연습장, 뭐예요? 안마 시술소, 이런 것들이죠. 일반 음식점이라든가 단란주점이라든가 노래 연습장이라든가 안마 시술소, 이런 것들은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게 아니고 생활 여건을 악화시키는 것들이잖아. 이종수 이건 안 된다 기억하시다. 그 다음에 여러분 3,000 미만의 뭐예요? 양수, 정수장. 자, 이게 일종 근생입니다. 이거 일종 근생 중에서. 그 다음에 뭐 공중 화장실이라든가 대피소, 이런 것도 있죠. 대피소. 단 뭐가 빠졌다? 변전소가 삭제됐다 그랬죠. 변전소가 삭제됐다. 이거 일종 근생 중에서 3,000 미만입니다. 자, 요건 좀 꼭 기억하세요. 농업보고요. 계란의 흰자, 농업진흥부에서 하는 거. 농민 소득증대 사업 세 가지. 농민의 생활 여건 개선. 1,00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 1,000대 미만의 1종 근생, 1,000대 미만 2종 근생. 단 1종 근생 중에서 3,000 미만, 1종 근생 3,000 미만의 양수장, 정수장, 화장실, 대피소, 변전소가 빠졌다. 자, 요건 좀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농민의 생활 여건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 부지면적 얼마? 3,000 미만은 제1종, 제2종 그린수 아니죠? 부지면적 원래 1,000 미만의 제1종, 제2종 그린수 시설. 단 1종, 제2종 중에서 몇 가지 제외되는 게 있죠? 여기까지 언급을 해야죠. 정확하죠. 4번 농업진흥적인 지정은 국토기법, 농림적, 관리적, 자연환경 보전자 및 녹지를 대선한다. 5번 특별시 녹지역은 지정할 수 없다. 좋죠. 5번이 있기 때문에 4번이 맞는 겁니다. 5번이 없으면 4번도 틀린 거야. 자, 그래서 농업진흥적 요거 좀 잘 이해하시고요. 97번 농지처분 의무죠. 농지처분 의무. 자, 여러분 농지는 말이죠. 농업 등 조치죠. 농업 미경영 시 등의 조치. 농지를 수용해서 농사를 안 짓고 있다. 응? 주말 체험 연구 이용 안 하고 있다. 시험 연구 목적 이용을 안 하고 있다. 농지전 허가 신고해놓고 2년을 공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경우들입니다. 이런 경우는 첫째, 농지 처분 의무가 발생하죠. 얼마 이내? 사유 발생일로부터 얼마 이내? 1년 이내. 무슨 농지를? 해당 농지를. 그렇죠? 그런데 아까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있죠? 이때만 무슨 농지? 초과 농지입니다.
사유받은 1년에 해당 농지 또는 농지 소유자를 초과해서 초과 농지를 처분해야 돼요. 자, 처분해서 처분 안 하잖아요. 두 번째 뭘 한다? 농지 처분 명령을 내립니다. 누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얼마 이내? 육 개월 내 처분하세요. 농지를 6개월 내 처분하세요 하고 명령 내리는 거죠. 6개월 내 처분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처분 명령을 내렸으면 어떻게 한다? 세 번째, 스스로 처분을 하든가 처분이 안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한다? 농지 매수를 청구하죠. 누구에게? 한국농어촌공사에게. 그럼 한국농어촌은 무슨 가격으로? 공시지가로 매수합니다. 그러나 무슨 가격이에요? 실거래가가 더 낮으면 실거래가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처분도 안 하고 매수청도 안 주고 계속 버티고 있다. 이때 농지 이행강제금이 또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누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 1년에 몇 회씩? 1회씩. 언제까지? 이행 시까지. 개별 공시지가의 몇 프로? 몇 프로? 30%, 20%야. 20%죠. 개별 공시지가입니다. 20%를 1년에 한 번씩 부과할 수 있다. 자, 저게 1년의 절차입니다. 저 절차는 머릿속에 꼭 기억하시죠. 농지법에서 저 절차. 농지 처분 의무, 농지 처분 명령, 농지 매수 청구, 농지 이행 강제금. 그렇죠? 농지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죠. 잘 이해가 안 가면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농지를 매수해서 농산 짓고 가만히 놔둬봐라. 그러면 저 순서대로, 저 절차대로 나온다고 그랬지. 자, 옳지 않은 거 1번. 농지 소유자가 소유한 농지를 정당 사유 없이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얼마 이내? 1년 이내 당해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당해 농지를 처분해야 된다. 그죠? 2번. 시장구수구청 처분 의무 기간 내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6개월 내 당해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죠. 6개월 내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요. 3번. 농지 소유자는 처분 명령을 받을 때는 한국농어촌공사에게 당해 농지를 매수한 농어촌공사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 한국토지주택공사라고 하지 마시고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만 들으면 넘어가지 마세요. 또 시장구수구청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자주 나옵니다. 아니야, 한국농어촌공사. 3번. 한국농어촌공사 매수 청구할 때는 무슨 가격으로? 밑에 공시가를 기준으로 농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인근이 뭐가? 실제거래 가격입니다. 공시가 날 때는 실제거래 가격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5번. 시장구수구청 처분 명령을 받으는 정당 사유 없이 지정기간 안에 당해 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당해 농지 토지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100분의 20에 상당한 이행감 1년에 1회씩 계속 반복 부과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그 절차 그대로 정리해놨죠. 정답 5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 98번. 농지법상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죠. 농지 취득 자격 증명. 틀린 거 물어봤습니다. 1번. 농지 취득 대신 발급받고자 하는 자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나 시험 연구 실습지 목적이나 주말 체험 영농 목적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러분, 농지 취득 자격증명 누구한테 발급 신청합니까? 시구 읍면장이죠. 농지 취득 대신 발급 받을 때는 농업 경영 계획서를 먼저 작성해서 신청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죠? 주말 체험 영농, 시험 연구 목적, 농지 전용 허가 신고, 농지 전용 허가 신고의 경우. 이런 경우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할 때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지 않습니다. 2번 농지를 취득한 자는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렇죠. 3번 토지를 허가 구역 안에서 양도담보기에서 토지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토지를 허가 대상이 된다. 여러분 양도담보는 토지를 허가 대상이 된다고 해서 안 된다고 했어요? 토지를 허가 구역에서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소유권이 넘어가잖아요. 계약이잖아요. 된다고 그랬지. 이 경우 토지 허가를 받았다면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금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 맞나요?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 허가를 받으면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간주잖아요. 그렇죠? 토지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 허가를 받으면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 발급받는 간주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받을 필요가 없다. 좋잖아요. 4번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금 발급받지 않아도 되죠. 그러나 뭐에? 요증에 의한 경우 받아 하는 경우도 있다. 맞나요? 자, 증여는 받아 안 받아? 증여 받습니다. 상속은 안 받아요. 유증이 상속인에 대한 유증이면 상속으로 보고 안 받아. 제3자에 대한 유증이면 증여로 보고 받습니다. 증여로 받아요. 그래서 유증은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다. 좋습니다. 5번 농지취득자치면 농지소지에 관한 시장, 군수, 구청장, 읍장이 맞나요? 시구 읍면장입니다. 시구 읍면장. 군수가 빠진다고요? 시, 구, 읍, 면장이 신체로 며칠에 4일 이내에 발급을 해야 됩니다. 농지 전용의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금 발급받아야 된다. 맞나요? 농지 전용 허가 신고는 받아요. 협의는 안 받아요. 협의는 안 받고 농지 허가 신고는 받는다고요? 이 경우도 아까 뭐가 필요 없다? 농업 경영계획서는 필요하지 않다고 했죠. 그래서 농지 허가의 농지 전용의 경우도 농지점 발급 받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죠. 농지 전용의 경우도 협의는 안 받고 허가 신고는 받고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5번이 잘못됐죠. 자, 99번은 농지취득자금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나열하는 것이다. 틀린 거 물어봤습니다. 농지취득자금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1번 국가지방자치 농지를 취득한다.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공용 농업법인 합병 받아야 안 받아요? 합병은 상속과 똑같은 거죠. 농업법인이 취득한다 그러면 받는데 농업법인 합병 그러면 안 받아요. 포괄승계이기 때문에 포괄승계. 농지는 협의 안 받아요. 환매 내 농지 내가 되찾아 놓은 거죠? 안 받아요. 농협협동조합의 담보농지 취득 안 받아요. 여러분 경매는 받는데 담보농지 취득은 안 받죠? 경매는 받습니다만 담보농지 취득은 안 받아요. 한국농어천공사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상속인에 대한 유증 상속으로 보니까 안 받죠. 공인농지 분할 안 받죠. 민사민 경매 받아요. 판결 받아요. 증여 교환 다 받습니다. 그래서 받는 것들만 모아놓은 것이 5번이고 1번 2번 3번 안 받는다는 기억하세요. 증여는 받는다. 증여 단 유증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 경매는 받는다. 담보농지 취득은 안 받는다. 농지 전용 허가 신고는 받는다. 협의는 안 받는다. 토지를 허가를 받았으면 받지 않는다. 마지막 이거 보세요. 도시적 내 농지는 농지취득자금 발급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 저기 준공업적이다. 받아 안 받아? 받아 안 받아? 도시적은 안 받아요. 안 받아. 단 도시적 가운데서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죠. 어디? 녹지지역이면서 그 농지가 도시군계 시설 사업에 필요하지 않은 경우
이때만 받습니다. 이때만. 자, 그래서 틀린 것은, 자, 마지막 농지 전용 문제입니다. 여러분, 농지를 전용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한테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돼요. 누구한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단 농어업용 시설, 농어업용 시설을 설치할 목적일 때는 시장 군수구청장한테 뭐한다?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일 때는 사전에 뭐하면 되죠? 협의하면 됩니다. 협의. 농지가 전용되면 말이죠, 지목이 변경될 수 있죠. 지목을 바꿀 수 있습니다. 농지가 전용되는 경우 여러분 뭘 납부해야 되죠? 농지 보존 부담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그러나 농지 타용도 일시 사용했죠. 농지 타용도 일시 사용은 지목 변경이 안 됩니다. 또 농지 보존 부담을 납부한다? 납부하지 않습니다. 납부하잖아요. 문제 갑니다. 1번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전용허가를 받아야 되죠. 농지 전용허가를 받으면 몇 년이네? 그 목적사 관련 사업계획 변경 등 대통령이 정하는 정당 사유 없이 2년 이상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농지 처분 의무가 발생하죠. 또 농지 전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농지 전용 허가 발생 이전의 공사에 착공해야 됩니다. 2번 농지 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 보존 부담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농지 보존 부담금을 납부해야 된다. 이때 농지를 전답 과수는 외 지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 농지 전용 목적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를 몇 년? 5년 이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의 승인을 받는다. 이게 농지 용도 변경 승인입니다. 용도 변경 승인 몇 년 이내? 5년 이내. 누구한테? 시장군수구청장. 4번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기 판명된 경우 농지 전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가받은 자가 관계공사 중지 등 조치명령에 위반된 경우는 농지 전용허가를 취소해야 한답니다. 농지 전용허가는 취소할 수 있어요. 근데 농지 전용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조치명령에 위반된 경우. 조치명령에 위반된 경우 딱 하나입니다. 5번 농지를 건축법상 건축허가나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간이 농업용 시설이나 농산물 간이 처리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몇 년? 7년 이내 기간에서 시장군수구청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5년에서 7년으로 바뀌었죠. 자, 이건 7년이고요. 골재채집 광물채굴 있죠. 골재채집 광물채굴이 3년에서 몇 년? 5년으로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7년 5년으로 7년 5년 7년 5년. 이 경우에도 농지 보존 부담을 납부합니까? 농지 보존 납부하지 않죠. 농지 지목 변경 가능합니까? 지목 변경 안 되죠. 지목 변경도 안 되고 농지 보존 부담 납부도 하지 않습니다. 알아요? 자,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 5번 되겠습니다. 5번. 자, 여기까지 해서 자, 문제 좀 상당히 많았죠. 그래서 모처럼 이틀 동안에 충분히 풀었습니다. 이번에는 사실 우리가 보통 하루 만에 이걸 문제를 다 풀면은 사실은 정신없이 우리가 문제를 풀었어야 돼. 그래서 이번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틀 동안 풀었기 때문에 이번엔 모처럼 제대로 한번 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가셔가지고 문제를 갖다 자꾸 꼼꼼하게 반복해서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 문제 구성 자체가 국토개발서 농지법까지 순서도 교재 순서대로 철저히 맞췄고 순서도 왔다 갔다 하지 않고요. 또 밑에 지문도 각종 한 테마에 한 문제씩을 정리할수록 이것도 순서를 지문을 갖다 순서를 정리하기 위해서부터 쭉 정리했기 때문에 정리하기는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문제는 2번 정도 반복해서 쭉 읽어보시면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지문들이
여기가 가장 중요한 지금부터 다 좀 정리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실제 시험장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비슷한 유형의 문제나 이 안에서 정답을 잡을 수 있는 문제 몇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제가 볼 땐 적어도 한 15문제 이상 정도는 거의 걸릴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매년 확인해 보면 그 정도는 제가 거의 비슷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 꼭 그 대신 집에 와서 완전히 내 문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걸 완전히 내 것을 만드시는 작업이지 이렇게 보고 그냥 집에 내팽개나 버린다 그럼 소용이 없어요. 시험 볼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자꾸 문제를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여러분 정리를 하시도록 하고요.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 뭐 추석 때 여러분 쉬지도 못하시고 그래도 뭐 좀 나름대로 좋은 시간 가지셨죠? 예, 그렇게 하시고 이제 여러분은 올해 뭐 다들 합격하실 것 같은데 보니까 뭐 10월달에 지금 하루 특강이 과목별로 좀 남아 있을 거예요. 10월달 특강도 여기 뭐 보시면 이건 뭐 교수님들이 굉장히 다들 좋으신 분들이고 여러분 충분히 좋은 강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면은 하루씩 같이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는 방법이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쭉 정리하시고요. 물론 여러분 나중에 합격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분 합격 다 하실 거니까 합격하고 난 다음에 11월 달부터 그때 또 이제 경매 특강 할 때 그때 경매 내나 그때 같이 또 나오셔서 저하고 같이 토지 경매를 같이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뭐 학원 개원하고 여러분과 처음 강의였는데 여러 가지 아직 미숙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만은 하여튼 뭐 좋은 학원 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도와주시고 일단 좀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